주린이 구조대 2부 갑니다. 2부한테 에너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보 이분이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굉장히 힘들었어요. 좀 창백해 보이세요 오늘 유달리. 오늘 뭐 방송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뭐 하락을 한 거 뭐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닌데 네. 오늘 이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루 종일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이유라도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가 언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하고 세상이 다르게 돌아갈 때 혼란스럽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오늘 솔직히 얘기하면 네. 아침에 하이스는 뻥 뛰어서 시작하고 삼성전자는 좀 천천히 가지 않을까? 주말 내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주말 내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ADR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예.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여니까 삼성전자는 플러스인데 하이닉스는 마이너스예요. 이건 뭐지? 이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뭐 한 증권사에서 올해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이거는 제가 이제 못 봤으니까 네. 보지 못했을 상황이니까 그런 상태였었는데 한 10시쯤 제가 이제 종편 방송을 하면서 잠깐 이걸 켜놨는데 갑자기 주식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제 삼성전자가 쭉쭉쭉 밀리면서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들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상당히 이제 25만 원대까지 밀렸고 하이닉스가 180만 원까지 밀렸는데 네. 얘네들 영업이익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살아나는 거요? 영업이익이 여전히 견조한 거 아니냐라는 거. 그럼요. 그쵸. 예. 여전히 견조한데 주가는 오늘 완전히 무슨 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거 없이 제가 항상 그동안 강조드렸었던 것처럼 차트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질 차트입니다. 차트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차트냐 하이닉스 차트냐라고 제가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주린이분들이 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삼성전자 차트냐 하이닉스 차트냐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건 그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림 그대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림 그대로만 놓고 보면 하락할 차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좀 강의해서 좀 드리는데 주위에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네네.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법 없이도 살 만한 친구예요. 그런 친구들 한두 명 있잖아요. 그쵸. 우리 주위에 법 없이로 살 친구인데 갑자기 동창회 나갔더니 야 홍길동이가 음주운전을 했대.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반응이 나오죠? 홍길동이가? 걔가? 그런 거죠. 걔가 예. 이런 거죠. 근데 홍길동도 음주운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음주할 수 있죠. 무슨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홍길동이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홍길동이가 음주운전을 할 리가 없어라고 걔가라고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죠. 그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차트를 놓고 보면 자꾸 우리가 그 선입견으로 바라보게 돼요. 선입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볼 때도 주스토리에서도 말씀드릴 때 네. 이게 삼성전자 차트냐 현대차 차트냐 이게 네이버 차트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원래 차트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 있는 대로 봐라라고 제가 이제 요즘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주스토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언밸런스한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만 놓고 보면 이동평선 깨지고 더 밀릴 차트인데 영업이익 살아있다며 네. PER이 10배가 안 된다며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빠져? 이게 오늘 저의 하루 종일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과 오늘 제가 이제 이제 실적과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했는데 영업이익이 살아있으면 오늘 같은 경우 삼전닉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사야죠. 사야죠. 영업이익을 보면. 영업이익을 네. 보면 근데 선뜻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극심한 공포감에 손이 안 나가죠. 네. 모두가 사람인지라. 물론 이제 오늘 판 거는 외국인들 막판엔 좀 외국인들이 파는 걸 줄였습니다만 뭐 선물 매도에 나니까 프로그램 매도 이 좋습니다. 상호펀드 매도 주기차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건데 이게 오늘 신호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저도 오늘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공포감의 어떤 그 극대화된 점인지 근데 오늘 4시에 문자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4시 무슨 문제? 그 얘기 안 했었나요? 증권사한테. 예, 문자 받은 얘기. 네. 오늘 신용 아마 문자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오늘 왜냐하면 고점에서 35%가 빠졌거든요. 네. 더군다나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특정 종목을 거론해서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신용으로 사신 분들은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거 갖고 계시면 오늘 문자 왔을 거예요. 가영 씨가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온거 그러니까. 없죠? 온 거 없어요. 네. 신용으로 사신 거, 네. 신용으로 사셔서 이제 고점에 사신 분들은 문자 왔을 거고 그러면 이게 내일 이 문자 오늘 받으신 분들은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시간이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네. 내일도 빠질 가능성도 높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닐 테고요. 네. 그 내일 점심 시간 이후부터 이제 똥줄이 타는 거죠. 그런 제가 이제 똥줄이 탄다라는 것은 제가 경험해 봐서 그렇습니다. 네, 저도 네. 신용 반대면을 맞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PB 생활할 때 고객분들 이제 그걸 처리해 드릴 때 보면 점심 시간 때까지는 버텨요. 뭐 하다못해 뭐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상황들을 좀 보고 근데 이제 그러면 결정을 내려야죠. 그쵸. 팔 거냐 네. 반대에 맞을 거냐라는 것 때문에 그거는 예외는 없어요? 말 잘하면 조금 더 이렇게 뭐 그거는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는 것은 지점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감사실에서 보냅니다. 그래요. 감사실에서 보내고요. 감사실에서 이게 이제 자동으로 보내고 네. 그 다음에 반대 매매를 누가 주문을 내느냐 지점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감사실에서 프로그램이 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이구나. 무조건입니다. 네. 그럼 무조건. 그 회사 증권사 사장도 만약에 써서 반대매매 맞았으면 사장님한테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속된 말로 대통령 백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이게 왜냐하면 금감원의 감사 사항이에요. 금융감독원의 감사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다못해 뭐 진짜 뭐 말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 굉장히 중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린이 코너니까 네.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유예를 좀 하면 내가 읍소를 하면 좀 시간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안 돼요. 이게 주린이 코너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적절하신 질문인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수요일 날 아침에 하한가 마이너스 30%로 계산이 돼요. 근데 이제 만약 보합에 동시효과가 됐다. 그럼 이제 보합에 이제 체결이 되긴 하겠지만 마이너스 30% 수량으로 계산해서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1시 이후부터는 이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증시가 강하지 않으면. 근데 그 물량이 지금 많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예측 불가능하죠. 아. 예측 불가능한데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기우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고점에 30% 넘어가면 제가 이제 주스토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7천이 깨지면 6,500 정도 오면 이거 물량 건든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뭐 했자가 아니라 네. 이게 계산상 이론상으로 지금 거기에 근접했다라는 거죠. 이론상 근접. 고점에 30%가 빠지면 신용 리스크를 건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신용이 밑에서부터 들어가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삼전직스가 30%가 빠졌고 다른 것들은 그보다 더 빠진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 이게 혼재되면 신용 리스크를 건드릴 가능성도 있고 내일 밀리면 또 신용 리스크를 건든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염두에 둬야 될 시점에 난 차마 여기까지는 안 올 거라고 봤어요. 차마 여기까지는 안 오고 지수가 한 7,000선 정도에선 지지가 될 거다.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했고 저도 거기에 동조를 했었는데 이게 건드려 버리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딱 그 명현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앞서 하면서 이거 불어버리면 이거는 네. 기록이 남잖아요. 이거는 뭐 안 되죠. 속된 말로 대통령 백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딱 건드려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물량들이 일단은 언제까지 나올 것이냐? 목요일 날 우리가 금토일가 열리잖아요. 그 목요일 날 금토일가 열리고 내일 또 밀리면 내일 또 문자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가장 강력한 수급의 꼬임이다. 그러면은 내일장을 봤을 때 네. 오늘까지 해서 좀 제일 뭐 지켜야 되는 선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꼭 이 정도를 그런 거- 회복하면 그래도 좀 그래도 약간 내일 안심이 일단 된다든지. 내일 일단 어느 정도 네. 뭐 삼전직스 기준으로 보면 오늘 지금 이제 그 시간 내에서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려고 네. 하고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 해서 내일 만약에 오늘 빠진 거의 절반 정도만 회복해도 신용 리스크는 사라진다라고 봐야죠. 절반도 이거는 쉽지 꼭-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뭐 꼭 지표가 기준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오늘 살짝 터치하신 분은 내일 조금만 올라도 되는 거고 음. 오늘 아침부터 빠져서 이제 된 분들도 있는 거고 오늘 만약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나머지 주변주들도 빠졌잖아요. 네. 이 주변주들도 그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특정 종목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갖고 계신 분들 별로 기분이 안 좋을 테니까. 네. 내가 대형주를 갖고 있는데 그게 좀 빠졌어. 그러면서 이제 신용을 건드렸어. 그러면 신용을 건드렸다라는 것은 지금 반대에 나가면 내가 내 그 금액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팔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갖고 있는 지금 마이너스 20-30%난 걸 팔겠습니까? 현금을 팔겠죠. 그렇죠. 예. 그게 오늘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다. 아. 오늘 팔면 수요일 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 수요일 날 아침에 내가 메꿔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신용이 무서운 게 뭐냐면 신용을 건드린 A라는 주식만 빠지는 게 아니라 A라는 주식을 특히 이제 대형주이고 그 다음에 A라는 주식의 전망이 좋으면 A라는 주식을 잘 못 팔아요. 파는 순간 그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 대신 B, C를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마이너스 50%를 하더라도 50%만 손해 보는 거잖아요. 현금 확보하려고. 현금을 확보해서 팔게 되는 거죠. 이게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효과다라는 것을 우리 주주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신용이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나는 신용 안 썼는데 내 종목이 왜 개별 종목이 빠지지? 신용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매물이 매물을 부른다. 이 점을 오늘은 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네. 무거운 얘기지만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죠.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는. 네. 그러면 소장님은 오늘 네. 어쨌든 되게 많이 하락이 나고 7천선도 깨졌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요게 어쨌든 이제 일시적인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시장이 좀 뭔가 바뀐 거라고 보시는지 무너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게 예. 다음 주면 이번 주 15일부터 결정될 걸로 봅니다. 15일이요? 그 15일이라고 제가 단정 지은 것은 뭐냐면 그 어떻게 나름대로 이제 기준점을 제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시해 드린 건데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SMR, 네. ASMR 실적 발표 나오고 TSMC 실적 발표 나오거든요. 네. 그 이 실적 발표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삼전직스가 안정세를 찾고 다음 주부터 우리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들이 나왔을 때 여기서 돌아서줘야 돼요. 시장이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실적이에요. 그나마 실적에 잘 나왔을 때 돌아서주면 이거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소위 이제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죠. 야, 역시 실적주들은 간다. 실적주들은 간다라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지금 이제 당혹스러워 하시는 것들이 그걸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이 89.5조 원이 나왔으면 굉장히 잘 나온 건데 맞죠. 삼성전자가 25만 원까지 밀렸어? 30만 원 하회한 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 많이 밀린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삼성전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당혹스러워하는 지점인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밀린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조정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시장이 당분간 쉬는 거죠. 고객 혜택은 빠져나가죠. 고객 혜택은 지금 이제 107조인데 무너질 수도 있죠. 100조 네네. 무너지고 급속도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막 앞에 걸어가다가 누가 막 뒤에서 야 거기 가지마 그러다가 그러는데 아니 뭐 나는 뭐 이 길을 탄탄하다는데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와 소리 지르니까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확 뒤돌아서 뛰기 시작하면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한 게 한쪽에서는 실적이 살아있는데 왜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느냐라는 거죠. 네. 근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면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시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어찌됐든 네. 이제 하락장의 시작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미 이제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초반부터 보유하신 분들이 네. 아니면 이제 손실 구간인 분들이 많으실 네. 거거든요. 오늘 기점으로 그렇죠. 해서는.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런 느낌이 온다고 해도 파는 건 약간 현실적으로 이득이 없는 선택은 아닐까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죠? 두 가지 대답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하락장이라면 지금이라도 팔아야죠. 그런 거예요? 하락장이면 그러니까 이제 예. 전제예요. 이건 전제예요. 하락장이면 마이너스 50이라도 팔아야죠. 그렇죠? 하락장이면 마이너스 70, 80까지 지켜보시겠어요? 그럼 안 되죠.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리니 코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얼마 빠졌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이 몰라요. 두 분이 계신데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손해났다는 걸 시장은 몰라요. 그쵸 모르죠. 하락장이면 팔아야죠. 근데 하락장이 지금은 아닐 가능성이
지금은 더 큰 거죠. 음. 실적이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삼전익스를 파는 것이 득이 될까? 라고 보면 네. 저는 이제 그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저는 하락장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걸 아. 비밀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고 네네.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다라면 많은 분들이 하락장에 베팅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믿음을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 믿음을 버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오늘 이제 이 특정 증권사에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65조 컨센서스 60조 나올 것이다라고 봤는데 만약에 이게 하이닉스가 65조가 피크다라고 보면 하락이 맞죠. 근데 지금 65조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면 60조가 시작이다라고 보면 그러면 처음에 증권사가 제시했던 400만 원, 500만 원에 대한 틀을 아직은 바꾸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 조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서로 많은 분들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판다라면 이거는 주식할 마음이 떠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반복해서 들으세요. 오늘 좀 이게 제가 말이 꼬인 게 아니고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락장이다라면 팔아야 되지만 네. 하락장일 신호가 약간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실적을 우리가 믿어줘야 되잖아요. 네. 결국 주식을 실적을 안 믿으면 뭐 보고 투자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실적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들도 있죠. 그쵸.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들은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제가 뭐 요즘은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오늘 뭐 자료를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실적 좀 보긴 하겠습니다만 실적이 지금은 증권사들이 프리뷰를 내세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개인 유튜브 차영주 TV에서도 이제 보는데 볼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삼전직스, 그다음에 삼성전기,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효성중공업. 효성중 전력인프라, 그다음에 방산, 뭐 조선 익히 알고 있는 거 말고 그다음에 식음료 오늘 같은 경우 화장품 좋았잖아요. 화장품 버텼잖아요. 네. 그다음에 LG전자 오늘 버텼잖아요. 네. 그다음에 KB금융 버텼잖아요. 이거 실적들이 다 괜찮다라고 증권사 리포트 나왔던 것들이에요. 요거 제가 이제 유튜브에 달아드렸던 건데 그런 것들이 소수예요. 굉장히 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속하지 못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변동성이 클 수도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좀 안타까운 거죠. 오늘 삼성 SDI 다시 반등해줬잖아요. 네. SDI 반등해준 것은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적에 대한 그 2분기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걸 잘 구분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참 오늘은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날이고 이 고민은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주린이 코너니까 네. 네. 하락장의 시작은 아니다.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라고. 모든 가능성 열어둬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런 시장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무드가 없지만, 네. 그러니까 하락장이다. 이때는 내가 좀 손실이더라도 팔아야 된다. 이런 신호는 딱 어떤 건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락장이다라는 것은 네. 실적이 안 나오면 그건 하락장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놓고 보시면 제가 이제 차트를 켜놓지는 않아요. 차트를 놓고 보시면 지금 다 웬만한 거 고점이에요. 고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전직스가 지금 지지선을 깨져버렸잖아요. 이동평균선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게 하락장이다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지나고 나야 아는 건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그 실적이 안 나오는 것들은 조금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이참에.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특정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하나의 그걸로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이미 어느 정도 시작됐다라고 봐야죠. 조정이.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10,000포인트 간다 그러면 9,000, 8,000에서 좀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지금은 상황이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이제 지금 하나 조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쁜데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게 지금 정부 정책 당국이 지금 혼선을 빚고 있잖아요. 이거 시간 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못됐다 첫 단추를 잘못 꼈다라고 지금 실토한 거잖아요. 청와대에서도 이거 들여다보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지 나올 거예요. 근데 나오기 전에 이걸 발설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발설하면 이게 시장에 혼란을 가져가는데 지금 명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그 몇 가지 정책들을 바꾸는데 그 대주주 양도세 문제 가지고 한 3개월 끌었죠.
네. 그러면서 시장 굉장히 변동성 보였었죠. 어. 대주주 양도세 문제 결국은 우리 시장이 원하는 대로 됐죠. 이것도 이건 시간 끌면 끌수록 시장한테는 악재입니다. 어떠한 정책이 나오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경험자만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증거를 올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이게 안 나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소액을 갖고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한다라고 하면 막힐 거잖아요. 막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변동성이 더 심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늘어지면 시장 오히려 혼란만 더 키운다라고 봐요. 차제 손대기를 했다라면 그냥 빨리 그거를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이거를 속전속결로 끝내야지 시간을 끌수록 시장한테는 악재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수급을 생각하면 네. 외국인이 제일 문제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 맞아. 철퇴를 2배 레버리지가 무슨 죄가 있어? 그걸 갖고 장난치는 놈들이 문제지. 그럼 외국인한테 철퇴를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이분은 이제 레버리지 추종자시기 때문에 아, 어떤 근데 싸움입니까? 예. 근데 그게 꼭 그러니까 뭐 누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뭐 톰 존슨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도 싫어요. 예. 톰 존슨이 싫은데. 국적 한국 맞으시죠? 예, 그 국적 한국입니다. 혹시 또 몰라서. 예. 예, 오리지널 토종 예. 한국인데 미국 땅을 단 한 번도 못 밟아봤습니다. 저도요. 저랑 미국, 같으시네요. 네, 미국 땅은 단 한 예. 번도. 왜냐하면 여기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은 신혼여행 아니면 그때 저는 IMF 때 결혼을 해가지고 아. 미국 땅도 못 밟아본 토종 한국 괌도 안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아, 미국 명도 아예. 예, 근데 이 반대편으로는 돌았어도 아. 그쪽으로는 안 가봤는데 아무튼 뭐 이제 그건 농담이고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가 이제 미국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흔들어대도 버팀목이 있었어요. 우리의 동학, 제2의 동학, 130조에 달하는 고객 예탁금. 네. 근데 그게 지금 대략 한 30조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100조 흔들린다고. 지금 100조가 흔들립니다. 예. 100조가 흔들리면 물에 가라앉겠죠. 이런 농담할 때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이런 농담할 때는 아니겠습니다만, 100조가 이제 깨지면 결국은 외국인들한테 흔들리는 거죠. 그 전에 외국인들이 흔들어대도 우리가 이제 강력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 속에 그걸 이제 버팀목이었었는데 버팀목마저 상실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사실은 오를 때는 외국인들이 팔아도 네. 개인들이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외국인들 얘기 안 하다가 네.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 탓이다. 이게 체력이 네. 강할 때는 우리가 체력이 강하고 기분 좋을 때는 뭐 저도 제 개인적인 두 분도 경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감기 기운 같은 게 몸이 으실으실해서 감기 걸릴 것 같다 하더라도 체력이 강할 때는 샤워하고 딱 뭐 따뜻한 물 차 한 잔 마시면 감기가 이겨낼 때가 있어요. 다음날 났죠. 다음날 낫죠. 네. 근데 내가 좀 몸이 으실으실한데 굉장히 피곤해. 막 밤새고 며칠 일했어. 그러면 네. 다음날 여지없이 알아 눕는 거죠. 아. 이게 고객 예탁금이에요. 지금 체력이죠. 체력 강할 때는 외국인들 팔 때도 팔아라. 내가 이긴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고객 예탁금 빠져나가니까 내 몸의 체력이 조금 그러니까 부실하니 조금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기력이 이럴 때, 예, 기력이 좀 떨어졌을 때 외국인들이 탁 들어오면 이게 좀 약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나 임녀니까 욕하시잖아. 왜 욕해요? 어? 왜 욕해요? 민준 씨 왜 욕해요? 모르겠어요. 아. 미친놈이라고. 아니 오늘은 그런 채팅 못 봤는데요? 네, 오늘은 저기 어떻게 아니 아까 제가 했던 그 질문의 요지는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다라고 딱 이렇게 갈라가지고 막 뭐 찝어서 그렇죠. 그거보다는 네.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너무 ATM 취급한다라는 얘기는 몇 년 동안 계속 있어 왔잖아요. 맞아요. 물론 당연히 만들어 놓은 거를 외국인이 그렇게 뭐 이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간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렇죠. 또 급하게 만들어서 약간 대책 없이 만든 것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지만 그때는 또 그때만에 만들 때의 논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갈 때는 또 좋아하던 사람들도 많았고 네. 그럼 이거를 약간 뭐랄까 건강하지 않게 시장을 지금은 사실 시장을 교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네. 현상이다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주체가 혼나야 되지 않겠냐. 나는 정부 탓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정부 좀 탓도 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어. 원래 파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이키드로 내가 파생만 그것을 이제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가 상당히 리스크가 크죠. 네. 그건 이제 전문가의 영역인데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선물 시장 도입할 때부터 그 전부터 주식시장이 있었고 네. 선물 시장 도입 과정부터 이제 지켜봤어요. 네. 그럴 때 우리도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목포 뭐 누구 뭐 세발낙지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맛있죠. 예. 아니 그게 필명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필명이었어요. 아.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안정 잡기 전에 예. 이 선물 시장의 어떤 교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됐다가 결국은 원래 선물이라는 것이 다시 이게 파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그 해지 차원이라든지 보완 차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선물만 매매하시는 분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선물도 규제가 된 거예요. 네. 증거금을 3천만 원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몇 년 경력을 쌓아야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개별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건데 아 선물도 옛날에는 개인. 옛날에 그랬었어요. 오. 옛날에 굉장히 심했었어요. 웨터덕 현상이 그래서만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심했는데 예. 근데 이게 개별 단위로 작은 종목과 우리가 레버리지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옵션. 옵션 외가격. 옵션 외가격 같은 경우는 한번 대박 터지면 이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저리 가래. 거의 로또 복권 수준이에요. 이 정도 되는 건데 그 소액 갖고 계속 베팅하는 거죠. 외가격. 이거 로또 아니면 없어지고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모이면 시장엔 큰 금액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나는 소액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이니까 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과도기라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도입 시기도 그렇고 또 정책 당국자가 실수했다라는 말도 그거를 또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 했다라는 것도 시장에 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 맞아요. 시장이 잘못된 네. 신호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은 수급이 꼬여 있는데 이 수급이 꼬여 있는 것을 정리하자면 꼬여 있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는 결국 실적이 나왔을 때 이것이 조금 실타래가 풀려야 된다. 안 풀리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타래가 안 풀리면 이거는 정말 꼬일 대로 꼬인 거다. 이거는 어떠한 것으로도 좀 단기간에 풀기는 어렵다. 이렇게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질문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준비해주신 질문 중에 지금 실적 나오고 네. 주가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보통 이제 삼성전자도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잘 나왔는데도 오히려 선반영됐다고 하면서 좀 떨어졌잖아요. 저는 선반영됐다라고 하여튼 뭐 질문 예, 주시면 아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또 근데 설명해 어쨌든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은 그게 먼저 이제 주가에 이미 실적이 반영이 된 건지 아닌 건지 차이를 또 알 수 있는 소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지금 적어주셨더라고요. 노하우라기보다는 네. 제가 항상 이게 치킨 먹은 주가, 치킨 먹은 주가, 치킨 먹은 주가? 예, 치킨 먹은 주가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들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조카가 공부를 하겠다. 뭐 나중에 이제 애들 키우면 애가 이제 갑자기 공부를 하겠다. 체력이 있어야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 치킨을 좀 사주십시오. 네. 그거 안 사주겠습니까? 공부하겠다는데 사주죠. 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서 얘가 이제 드디어 공부하겠구나. 그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반영되니까 당연히 치킨을 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걸로 보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실적이 더 지금 당장 실적보다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는 거죠. 현대차를 지금도 우리가 뭐 일부 투자자들은 사야 된다라고 보는 게 로봇이 나오면 결국 현대차 주가가 왜 올라가는 거죠?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80만 원까지 그때 잠깐 9만 원 거의 찍고 100만 원까지 갈 거라고 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선반영이에요. 근데 치킨을 사주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성적표를 딱 받아봤을 때 봐야죠. 성적이 올랐는가. 안 올랐으면. 안 올랐으면 혼내야 되는 거고 네. 올랐으면 그때 치킨을 또 사줄지 말지는 고민해 보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치킨 먹은 주가는 차트가 이미 우상향한 거예요. 우상향한 상태에서 호실적이 나왔을 때 호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는 하락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요.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근데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이게 주가를 더 땡길 것이냐 말 것인가는 고민해보는 거예요. 치킨을 사주고 야 치킨 그때 먹었잖아. 근데 성적이 아주 잘 나왔다 그러면 치킨 한 마리 더 사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비유를 들어드리는 거죠. 반면에 첫째는 그랬고요. 둘째는 방에서 안 나와. 치킨 사달라는 얘기도 안 해. 네. 근데 갑자기 성적표를 보니까 성적이 올랐어. 네. 그럼 그때 치킨 사줘야죠. 그래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첫째는 미리 치킨을 먹은 거고 소위 설레발을 친 거고 둘째는 치킨을 안 먹었어. 근데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럼 그때 사줘야죠. 그럼 그때부터 주가가 뛰는 거죠. 그 차트가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저는 그걸로 판단합니다. 차트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면 우리가 삼전 닉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도 맞을 수 있죠.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지금 그 100조 가까이 이익이 네. 났는데 실질적으로 노조 충당금 10조 빼고 그다음에 파운드리에서 1조 적자 빼니까 89.5조 원이 나왔다라고 증권가에서 추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년 실적이니까. 근데 이제 주가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거의 뭐 30만 원을 넘어선 30만 원대 중반이었으니까 2분기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봤을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선반영된 거죠. 2분기는 이 정도면 됐다. 3분기는 좀 더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 그런 상태에서 뭐 레버리지 ETF가 됐던 외국인의 매도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이제 확 다시 더 이제 밀어낸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면 LG전자 오늘 왜 올랐을까요? LG전자 LG전자는 떡락해서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네. 잠정 실적이 한 1조 2천억 정도 나왔을 거예요. 1조 2천억인지 모르겠어요. 1조 하여튼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기대하지 않았던 실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장에 LG전자가 버티는 거죠. 애초에 버린애였다. LG전자는 우리 젠스나 왔다 간 다음에 45만 네. 원까지 간 다음에 이거는 조금 당분간 어려울 거다라고 봤는데 LG전자 이거 리포트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뭐 차영주가 그냥 쓴 게 아니라 리포트가 LG전자 잠정 실적 나오고 딱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역시 살아 있네 얘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하나 해. 광고 예, 하나만 광고예요. 좀 되나요? 예. 죄송합니다. 광고를 하기가 죄송해서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짧게만 하겠습니다. 예, 저희 제품이 짧게 오늘 누구 하나 때려잡고 싶으시면 리빙 아트. 예. 어때 명민준을 혹시 때려잡고 싶은 분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장난치는 제품은 아니고요, 여러분. 저희가 2부 상품으로는 프라이팬 2종 세트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네. 보- 이렇게. 네. 아. 28cm 후라이팬, 28cm 궁중팬이네. 아 이거는 웍 같은 거네. 약간 깊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축축축. 예. 요거는 요거 후라이팬. 예, 그렇죠. 계란 부쳐 먹는 거, 요건 볶음밥 하는 거. 예. 닭도리탕. 예. 아, 슉슉슉슉. 그래서 이제 일단 리빙 아트니까 뭐 워낙 이제 공신력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주방용품 워낙 오래 했던 국내 브랜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지금 민준 씨가 이야기한 대로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2종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고 뭐 한 2인 가족은 약간 넉넉하고 4인 가족 쓰기엔 딱 적당한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런 거 되게 좋네. 두 개 세트인데 이게 104,000원짜리 49,800원에. 프라이팬 같은 거 너무 오래 써서 이렇게 바닥 다 긁혀 있고 이러면 또 건강에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좀 체크해서 바꿔주시면 좋고 보시면은 여기 기본 블랙에 손잡이는 또 나무 재질로 해서 이렇게 체리우드. 예쁘죠? 이렇게 또 디자인도 예쁘고 또 깔끔하고 무난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필요하면 또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리빙 아트. 완벽한 품질은 영원한 고객. 맞죠. 예. 그리고 완벽한 이게 품질. 국산 제품이에요, 여러분. 국산. 요즘에 왜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네. 요즘에 웬만한 이런 주방 용품들 나중에 이제 광고한 건 우리 제품 같은 거 딱 보면 다 메이드 인 거의 차이나거든요. 맞아 맞아. 리빙 아트 지 프라이팬 2종 세트는 국산. 국내에서 만든 국산 제품입니다, 여러분. 인체 혹시 무해한가요? 무해하죠. 당연히 무해하죠. 세라믹 코팅. 예, 세라믹 코팅으로 돼 있어서 예. 인체에도 무해한 그런 코팅이다. 예. 그리고 다이캐스팅 공법. 맞습니다. 그 뭔지 모르겠긴 한데 뭔지 몰라요? 예, 뭐죠? 이야. 설명 좀 해주시죠. 다이캐스팅. 네.
목숨을 거는 거죠. 다이 죽음 캐스팅에 목숨을 거는 거지. 이거 잘 만들 사람. 예. 다이 캐스팅. 예. 고순도 알루미늄으로 다이 캐스팅 공법 제작을 해서 내구성이 우수하고 열 효율이 뛰어나서 요리 시간을 단축시켜 준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인덕션에서도 모두 사용 가능한 다 겸용 제품이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집이 뭐 인덕션이든 가스레인지든 좋아. 상관없다. 예, 알겠습니다. 좋아요. 리빙 아트 에보니 IH 세라믹 프라이팬 2종 세트 49,800원에 싸게 모십니다. 예,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링크 바꿔 주셔야 됩니다. 예. 네, 링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박 링크도 돼 있네요. 네. 예. 다이캐스팅 공법을 찾아봤습니다. 다이캐스팅. 소장님. 네. 저 다 아는데 얘기한 거예요. 네. 뭔가요? 이게 이제 그 주물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그 지금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네. 액체 상태에서 그 주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기술이네요. 아, 그렇네요. 알루미늄 고압 다이캐스팅 공법. 이게 그 정밀하게 가공된 금속 틀에 녹인 금속을 고압으로 강제 주입해서 대량 생산하는 주조 공법입니다. 그 민준 씨 화났네 지금. 왜요? 아니 민준 씨 보고 지금 화난 게 이제 광고까지 재미없게 할래 이렇게. 광고까지. 그나마 민준이 매력. 아니 둘이서 합의를 봐. 파크님께서는 네. 15377 사회자 진행 좀 진지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살자님은 광고가 재미없다 그러고 예 어떻게 어때요? 예. 어떻게 할까요? 아 그거는 예. 제가 이제 잘 그 조합을 잘 해서 제가 예. 진지하면서도 재밌게 리밸런싱을 좀 잘해서 밸런스를 잘 맺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이런 농담하다 지금 혼날 수 있... 이게 저도 이제 좀 계좌가 지금 박살이 난 상태라서 예 여러분 지금 저도 피해자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예. 요거 예, 지금 예. 제가 이제 어차피 그 뭐 머리 아프지만 실적 시즌이잖아요. 맞죠. 실적 시즌이니까 요 준비된 표 한두 개만 좀 보고 좀 그래도 내가 뭘 봐야 되느냐, 내가 뭘 봐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재무제표 뭐 머리 아프죠. 벌써 재무제표 머리 아픕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무제표인데 여기 보면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네.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매출에서 각종 뭐 이렇게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또 뭐 이렇게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질문 매출 1번 영업이익 2번 당기순이익 3번 1, 2, 3 중에 여기 보면 이제 1, 2, 3번이죠. 1, 2, 3 중에 제일 먼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실적이 딱 나왔을 때. 아 이건 제가 정답 알아요. 예. 이렇게 정답을 고민하세요? 종목에 따라 매우 다를 것 같은데. 아니요, 똑같아요. 아, 무슨 그럴 때는 채팅창을 보면 대충 분위기 나오죠. 세상 보면 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뭐냐면 네. 우리가 채팅창을 본다라는 것을 네. 좀 뒤집어 생각하면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내용을 봅니까? 조회수를 봅니까? 먼저 클릭을 할 때 조회수부터 보죠. 조회수부터 보죠. 네. 조회수가 좀 되면 아무리 좀 내용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네. 그 조회수가 뭐랑 연관이 있는 거죠? 매출. 매출과 연관이 네. 있는 거죠. 딩동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기업이 존재 목적은 뭐다? 물건을 파는 거다. 물건을 파는 거고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는 뭐 현실적인 부분들 조회수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조회수를 무시할 수 없죠. 조회수라는 것은 결국 매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익이 나야 되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도 좋은 방송들이 있어요. 고퀄리티 방송이 있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기업이 매출이 없어도 이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특별히 이거는 존재 목적이 좀 사라진다. 그래서 네. 매출이 줄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근데 매출이 늘었다? 그러면 일단 1차 합격. 두 번째는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보다 더 중요합니다. 물론 EPS를 계산할 때는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합니다. 네. EPS는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하지만 영업이익 본질적인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밑에 빨간색으로 나온 게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입니다. 저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다음 장을 보면 자, 제가 이게 지금 뭐 이건 지금 제가 이름을 지웠어요. 네. 이름을 지웠어. 이것도 마찬가지. 이름을 지우고 봐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영업이익이 뭐 10억이니까 이제 뭐 단위 복잡하게 뭐 23조 이렇게 보지만 23467에서 47206으로 늘었어요. 그다음 퀀텀 점프하죠. 235 895 엄청나게 뛰죠. 영업이익이. 네, 네, 그럼요. 그다음에 253 488 234 523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점프하니까. 그러면 주가는 이때 어떻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영업 이익률로 놓고 보면 73%에서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23589에서 2532면 늘었잖아요. 영업 이익은 늘었는데 영업 이익률은 어떻게 됐죠? 줄었어요. 줄었죠. 예.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익은 늘어나는데 영업 이익률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삼전 닉스의 피크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정답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꺾이니까 피크다라고 받아들이는 건데 이렇게 숫자로 놓고 보면 네. 이게 과연 꺾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주가가 더 막 오르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모호한 것들은 있죠. 네. 이렇게 숫자를 놓고 보니까. 예. 근데 이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져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니죠. 그건 또 아닌 예. 것 같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를 놓고 보면 이게 23589에서 253, 뭐 234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니까. 근데 영업이익률이 67%가 작은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그 영업이익률이 67%니까 78%에서 67%로 되면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면 지금 고점이 78% 반영했어야죠. 근데 아직도 고점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고점이 PR이 10배가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아직 반영 못한 거잖아요.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딱 BER 10배까지 갈 수 있을까도 있긴 하죠. 물론 그렇긴 예. 하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적절하다라고 반영했다라고 또 보기도 뭐한 거죠. 그쵸, 그쵸. 보는 관점에 예. 따라서 전 반영 못했다라고 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논쟁이 진실성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이 숫자만 놓고 보면 꺾였네. 주가도 꺾여야지라고 그냥 흔히 얘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거죠. 주리분들이. 요 표를 보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버리시고요. 요 내용들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매출이 97에서 302, 331, 348 늘어나잖아요.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면 긍정적이죠. 앞서 언급드렸던 일단 합격.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현재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면 과연 주가가 이렇게 뭐 30%까지 떨어져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논란은 우리가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마지막이 될지 뭐 하여튼 일단 보는데 이걸 놓고 보면 매출이 9576에서 7816 줄었죠. 네. 매출이 줄었죠. 네. 70으로 매출이 줄었죠. 76 원가. 근데 매출이 다시 이제 늘어나죠. 네. 매출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적자였다가 흑자로 늘어나죠. 요런 게 치킨 안 먹은 주가예요. 요런 게 치킨 안 먹은 거예요. 아까 이거는 치킨을 먹은 거죠. 먹고 있는 거죠. 삼전 닉스라고 치면 네. 치킨을 먹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적자로 2025년 전환됐으면 주가가 올랐을까요? 굉장히 심각해지시네요. 네. 이렇게 재밌게 혼이 하시네요. 나간 것 같아요. 재밌게.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집중하고 있어요. 아, 그래? 근데 네. 저 후자 쪽이 좋은 건가? 근데 매출이 사이즈가 줄어드는데 저 망하는 기업인데. 사이즈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다시 살아나고 있죠.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2차 전지 거 같네요. 맞아, 2차 전지 같아. 잘 보셨어요. 네. 네.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살아나고 있는 거면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드리죠. 얘는 반에서 1등하는 애가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네. 반에서 전교 1등하면 칭찬하죠. 근데 전교 1등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런 건데 제가 항상 들은 거지만 요거는 반에서 한 20등 하던 애예요. 그러다가 21등, 22등 하다가 갑자기 반에서 한 10등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아야죠. 공부 좀 했네. 근데 1등 하는 좀 억울하죠. 난 맨날 1등 한다라고 칭찬 안 하고. 그 1등 한 애가 더 좋은데 저는.
근데 주가는 물론 그거는 갖고 있는 거고 예. 갖고 있는 거고 예. 주가는 칭찬받는 애가 주가가 더 단기간에 먹을 건 있는 거죠. 그 맞죠. 단기간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삼전직수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지금 만약에 실적 포인트에 내가 뭘 모임해야 되냐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거죠. 네. 이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금융주, 증권주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은행과 연관된 이제 금융주들, 화장품, 식음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우리가 방산이라든지 전력 이런 것들은 기대감이 좀 높았던 거고, 네. 원전 이런 건 기대감이 높지만 우리가 이렇게 실적 데이터가 나오는 쪽들은 이번에 2분기 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뭔가 이 장에서도 그래서 현금 비중을 우리가 보유하라라는 것이 이 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희망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집중을 못했나요? 아니요, 집중이라기보다는 오늘 댓글에 집중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사색하는 걸 좋아해서 사색을 방송하면서 해요? 아니 숫자를 던져 주시니까 저는 그 세계에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거기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솔직히 귀에 잘 안 들어오긴 해. 그래요. 오늘 같은 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예. 오늘 주린이들 데뷔하는데 저도 오늘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뭐 저라고 이거 뭐 지금 오늘 준비하면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그렇죠. 근데 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호랑이 굴에 그것도 정신 차리면은 다 뜯기는 거 다 느껴지잖아. 생생하게 더 느끼나? 근데 느껴도 그래도 0.1%의 희망만 있으면 예. 그걸 찾아보려고 뭐 그러다가 0.1% 99%에 먹혀서 이미 생각도 못하고 인생을 끝낼 수도 있지만 살아 나와야 그래도 되니까. 오늘 주린이 코너에서 뭘 다뤄야 될까라고 보면 그게 네. 실적 시즌인데 네. 제가 이제 어차피 또 다음 주린이 코너 나오는 시간도 있는데 이런 걸 좀 그래도 뭔가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네.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에 ASML, 예. TSMC 다음 주에 또 계속 실적들 나오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요것만 기억해 놓으시고 네. 또 지금 당장 오늘은 그냥 다 드세요. 다 드시지만 우리가 부모님 말씀도 그때가 되면 또 생각나잖아요. 처음에 네. 지금 잔소리로 들려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만약에 장이 살아난다라면 야 그때 차 수장이 얘기했던 대로 매출 볼까? 영업이익 볼까? 장이 살아나면 또 즐거운 마음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와이즈 경제연구소 우리 차영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